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달력 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벽걸이 달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벽걸이 달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찾으시는 이런 탁상형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달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맘때쯤 되면 은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만 과장하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달력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인데요. 진짜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시계 차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달력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은행 달력이 집에 있으면 집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미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전히 은행의 달력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10년째 집에 은행 달력을 걸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은 은행 달력인데,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달력을 좀 구하려고 하셨을 때 어땠나요? 쉽게 아마 구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각 은행 본점에서는 전국의 영업점에서 달력 수요를 파악해서 주문량을 결정하는데 점점점 이 생산 수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달력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 있고,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중고나라 같은 데 가면은 은행 달력을 거래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 다니는 제가 그나마 은행 달력 좀 쉽게 구하는 방법, 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혼자 고민을 해서 컨텐츠를 짠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은행 직원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했어요. 야, 너는 어떤 분들한테 달력 좀 잘 주냐? 이렇게 좀 공유를 해서 얻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조건 뭐 달력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은행 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항상 은행 달력은 개수가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 은행 달력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는 본점에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물량이 그 지점에 부족하게 들어와요. 마치 그 구정 때 신권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제한된 수량이 입고된 상태에서 그 은행 그 지점 VIP 고객용으로 배부될 달력 물량을 좀 일단 빼놔요. 왜냐면 어떤 은행, 어떤 지점에 달력이 한 1000부가 왔는데 이걸 선착순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0부가 다 소진되면은 배부 끝, 이렇게 나눠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은행, 특히 그 지점장 입장에서는 그 지점의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해주는 VIP 고객님에게 달력을 교부하고 싶을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의 VIP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로 너네 은행에 수익을 줬는데 달력 하나 안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달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물량을 빼놓는데 그 은행 VIP 고객님들이 다들 바쁘잖아요. 오늘 내일 뭐 은행 달력 드리니까 오세요라고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VIP 고객님들이 딱 줄 서서 달력을 받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통 11월 말부터 달력 교부를 하긴 하지만 이 VIP 고객님들을 위해서는 1월까지, 길게는 한 2월까지도 어느 정도의 달력 물량을 확보해 놓습니다. 좀 쟁여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달력을 좀 쟁여 놓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끼다가 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은행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력은 이제 최대한 수량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1월이나 2월까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VIP 고객님들이 좀 맡아놓은 달력을 안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11월 말이나 12월 달력 성수기라고 하는데, 달력 성수기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은행에 가셔서 달력을 구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시도는 하셨다가 뭐 다 떨어졌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한 1월경에 좀 늦지막히 가서 그냥 혹시 달력이 있는지 가볍게 물어보시면 의외로 달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자, 두 번째 팁은 달력을 얻으실 때는 꼭 그 은행 업무를 보시면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업무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직원은 다른 고객하고 이제 업무를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슬쩍 오셔가지고 이제 고개 이렇게 빼꼼 내미셔가지고 달력 좀 있으면 달라고, 달력 하나만 줘, 카렌더 하나만 있으면 줘,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신 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은행을 이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달력만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렇게 해서는 달력을 얻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처리하던 그 고객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예의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서 뭐 조그만 거가 됐더라도 뭐 상품 가입 같은 거 뭐라도 좀 이제 가입을 하시면서 동시에 달력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뭐 뭘 가입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큰 걸 하면 더 좋겠지만 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라든지 내가 너희 은행에 통장이 있고 뭐 이렇게 거래를 했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적금이라든지 뭐 2만 원짜리 청약 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특히 청약저축 되게 좋아하시는데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청약저축 가입하고 달력 받고 며칠 있다가 뭐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그 은행 직원도 여러분들이 그 해당 은행의 고객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라고 욕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달력을 막 달라고 뭐 성질내는 것보다는 좀 서로 예의를 지켜서 젠틀하게 요청을 하시면, 진짜 달력 재고가 없으면 모를까 교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뭐 하나 정도는 챙겨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아는 은행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두 번째 내용이랑 좀 연결되기는 하는 건데, 어떤 은행 직원을 안다는 거는 이제 그 은행에 자주 방문을 했다는 거고, 그 은행 거래 고객이 아닌데 그 은행 직원만 알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그 은행의 주 거래 고객일 가능성이 많고, 설사 뭐 주요한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낯이 익은 분한테 아무래도 하나 더 챙겨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를 다 아시잖아요. 혹시 저를 우연히 만나거든 달력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건 구독자 서비스로 달력을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은 청원경찰한테 요청하는 건 물어보나 마나다. 어느 은행이든 그 은행 출입문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 직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번호표 같은 거 뽑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서 계시니까 바로 물어보기도 편하고, 청원경찰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청원경찰 분들은 은행 직원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외주 용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 은행 달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워낙 이제 찾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귀해져서, 이 달력이 지점에 들어오면 어떤 지점은 그 지점장부터 해서 수량을 막 미리 빼가지고 그 달력 교부하는 거를 좀 극도로 꺼려하는 지점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평사원조차 그 달력을 막 맘대로 불출하기가 뭐 부담스러운 지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귀한 달력을 외주 직원인 청원경찰한테 맡겨서 청원경찰이 교부한다? 달력이 진짜 많은 지점이 아니고서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스타벅스에서 그 매년 다이어리 나오면 맨날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스타벅스에서 뭐 줄 때마다 커피 17잔을 그냥 사서 버리고 다이어리랑 무슨 사은품 같은 것만 가져간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정도가 조금 수위가 낮기는 한데, 은행 달력도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품귀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은행 달력을 갖다 놔도 요새는 뭐 달력 많이 안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면 귀하게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다들 사실 이제 달력의 수요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귀한 달력을 청원경찰이 막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은행 직원하고 대면했을 때 젠틀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청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팁은, 이거는 이제 뭐 팁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면서 달력을 달라고 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교부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알아서 응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응용해서 이걸 잘 쓰시면 필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 4년 됐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과장인데, 대리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제 요맘때쯤 한창 달력을 교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끼면서 골고루 배부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리님, 작년에 내가 달력 받으러 왔었는데 작년에 다 떨어졌다고, 내년에 오면은 달력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달력 좀 얻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냥 그 달력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당연히 그분을 기억 못하는 분이었고요.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팩트가 뭐든 간에 뭔가 좀 신선했어요. 진짜 요맘때쯤 되면 진짜 은행원이 하루에 출근하면 달력 있어요, 카렌다 있어요, 달력 남은 거 없어요, 뭐 성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귀에 진짜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인데, 작년에 내가 얘기하기를 내년에 오시면 달력을 드린다고 했다? 뭔가 신선해서 기분 좋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서 활용하시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의할 점이, 작년에도 진짜 거기 있던 직원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점에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직원인데 작년에 당신이 나 주기로 했다, 이렇게 또 쓰시면 또 안 되거든요. 이러다가 걸리면 좀 난감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이걸 약간의 애교로 보고 그냥 달력 시원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여기 달력이 꼭 하나 있어서 집에 좀 걸고 싶은데 앞에다 물어보니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 혹시 대리님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몇 개 그냥 살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몇 개 필요하냐고 여쭤보고 그냥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응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행을 다 돌면서 이제 은행을 들어오실 때 이미 다른 은행 달력을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돌면서 이제 하나씩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저희들이 이 은행 달력이 뭐라고 그냥 뭐 개수 제한이 없으면 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력을 하나 드리면 이거 하나만 좀 더 주면 안 되겠냐, 아니면 뭐 앞집에 있는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이분 것도 좀 챙겨줘야 된다, 우리 딸도 이 은행 고객인데 좀 하나 더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그 은행 고객임을 최대한 어필하고 기왕이면 상품 가입을 하나 하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최대한 그냥 서로 젠틀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요청을 하시면 있는 선에서는 달력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은행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주제인데 워낙 지금 많이 찾는 이슈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오늘 내용을 저 같은 은행 직원이 보신다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은행 직원들 마음은 이렇습니다. 진짜 뭐 은행 달력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난리를 펴야 되나. 그냥 달력 많이 찍어서 객장에 풀어놓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냅두고 하면 제일 좋겠어요. 솔직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항상 은행 객장에서 큰 소리 나고, 이런 상황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되게 지겹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달력 가지고 갑질한다 이렇게 큰 소리 내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이건 갑질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인데, 이 물건의 가격이 제로이다 보니까 재화의 수요가 무한대로 올라가는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은행 달력을 하나에 한 1,000원씩 받고 파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달력을 만들 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금액을 좋은데 기부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은행 달력이 공짜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금액을 받고 팔면, 그리고 그 판매금 전액을 뭐 어디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내가 그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달력을 받고 싶은 분한테 달력을 교부할 수 있으니까 효용 측면에서도 가장 좋고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은행 임원분께서 보신다고 하면, 어느 은행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